응? 몇 점짜리? 17점. 3점. 자, 해설 쭉 가볼게요. 일단은 6번은 진짜 반성해줍니다. 6번 이거 틀린 거 말이 안 돼. 이거 숙제 안 한 거야. 6번 틀렸으면 내가 준 거 안 풀었어. 안 풀고 온 거야. 자, 이 녀석이 지금 1 플러스 S분의 C 빼기 1 빼기 S분의 C는 1 통분해야지, 그치? 통분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S 제곱으로 통분될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C 곱하기 1 빼기 S 빼기 C 곱하기 1 플러스 S 이렇게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S제곱 뭘로 바뀌어? 1 마이너스 S제곱은 C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C 사라지면서 SC만 두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C분의 마이너스 2S. 근데 C분의 S는 우리 뭘로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T가 1이다까지 왔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탄젠트가 2분의 1이다. 자, 그럼 밑변은 루트 5. 자, 얘가 몇 사분면인지 보자. 자, 세타가 지금 2 또는 3 사분면이래. 세타가 2 또는 3이야. 그러면 탄젠트가 음수니까 이거 2사야 3사야? 2사야. 그래서 2, 4분면을 선택하는 것까지 왔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값을 알려줬으니까 사인 값은 몇이다? 루트 5분의 1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 가야지. 그래서 답은 5분의 루트 5. 그리고 7번 은근 많이 틀렸어 이거. 자, 그냥 단순히 연속성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f가 x-a의 제곱이거나 a-2거나, 자, 2가 아니면 1로 갈 거고 2면은 1로 갈 거야, 그지? 자,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우리 x 어디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2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 그냥 무슨 식 세우면 되는 거야? 여기 2 넣고 절대값, 여기 2 넣고 절대값 해서 같다, 그지? 이거 제곱, 이거랑 같다.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2 넣고 여기 2 넣을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지? 같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의 절대값은 의미 없는 거지, 그지? 그냥 나오지. 자, 근데 이거 안에서 내가 돌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거잖아. 그죠? 얘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녀석 그냥 이렇게 써도 되거든?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a-1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절대값 a-2가 뭐 또는 0 또는 1이다. 자, 그럼 a-2는 0이랑 또 1이랑 또 맞습니다. 선생님, a는 2, 3, 1. 그래서 1, 2, 3, 3개. 오케이? 자, 8번도 은근 많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3점은 실전 3점보다는 내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모를 것 같으니까 준비시켜야 돼 하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실전 3점보다는 조금 빡센데 약간 이런 생각 들 거야. 자, 8번 양수 K에 대해서. 자, K, 0, 0,2K 이걸 지나는 직선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자, 접선은 무조건 약할 거라고 생각했어. 접선 항상 못하니까 너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한번 봐야겠어.
얘 직선이 뭐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2거든. 자, 그러니까 절편이 2K니까 이렇게 잡아. 얘가 뭐다? 얘 접한다. 접한다는 거야. 접선이란 얘기지. 네가 접선이구나. 자,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세 종류가 있었거든. 첫 번째, 접점을 할 때. 두 번째, 기울기를 할 때. 세 번째, 외부의 점을 할 때. 자, 이 세 개의 정보 중에서 뭘 쓸지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 그치? 얘는 뭐가 공개된 접선이야? 기울기가 공개된 접선이야. 기울기가 공개된 접선. 자, 2번, 3번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뭐라고 두자? T, FT로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출발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접점을 뭔지 모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이걸로 새롭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계수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자, 얘를 F라고 한다면 F'은 3x제곱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그래서 F'T는 3t제곱 마이너스 14에 x 마이너스 t에 자, 여기 FT t세제곱 마 14t가 될 거고, 그치? 자, 요 녀석 중에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라고? 같다고 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3t제곱은 넘어가서 12가 되고요. t제곱은 4가 돼서 t가 뭐가? 얼마? 2가 나온다. 자, 어차피 k 양수 조건으로 하나 가려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다 해볼 건데 아직 계수 비교가 끝나지 않았어. 상수항까지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상수항까지 비교를 하기로 하면 첫 번째, t가 2일 때로 가자. y는 자,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기로 했어. x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 8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얘는 돼, 안 돼? 안 돼. 탈락. k가 음수가 나와. 자, 두 번째, 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놓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8이니까 플러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나오면서 얘가 몇 k다? 얘가 2k가 되면서 따라서 k는 8이 되겠다. 3점 치고 좀 길지, 그지? 그래서 얘를 4점에 넣을까 3점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4점은 좀 과하지 않나? 어쨌든 뭐 이 정도. 9번 해야 돼 혹시? 9번 괜찮? 9번 괜찮? 지게나? 영민아? 괜찮? 진짜? 맞아? 아니, 오케이. 9번 넘어갈게 그러면. 자, 10번. 10번 맞춘 사람 있어? 너 맞았어? 맞았어? 아니 10번 다 틀렸어 이거. 자, 일단은 자, A. 이게 좀 어려웠나 봐. 자, 6,0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하나 켜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를 이렇게 하나 켜요. 그래서 얘는 3x. 자, 6,0을 지나야 되니까 3점은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하나 짜놓고. 자, 지수함수가 두 개가 지납니다. a x제곱 하나. 그 다음에 a의 x말 3. 3만큼 평이 도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나 지날 거야. 자, 그래서 얘랑 만나는 걸 C라고 하자. 얘랑 만나는 걸 B라고 할 것이다. 자, 문제 발문 조건에서 이런 얘기 해줬어. AC는 BC다. A씨랑 B씨랑 같다는 거네. 익숙하다. 이게 그림이 있었으면 아마 다 맞췄을 것 같거든. 그림이 없어서 틀린 것 같아. 그래서 A씨랑 B씨가 같다.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되게 많이 하던 거야. 이 길이가 같았을 때 뭘 하는지. 미지수 하나만 잡아가지고 우리가 y좌표의 방정식을 비교해서 푸는 그런 형태거든. 그치? 많이 하던 형태라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너무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자, 미지수를 내가 맨날 하나만 잡으라고 강조해. 미지수 한 개를 잡자. 그래서 어떤 걸 미지수로 잡을 거냐? 첫 번째, 제일 많이 잡는 건 뭐다? 어딘가 점에 x좌표. 어딘가 점에 x좌표를 a로 놓는 행위를 제일 많이 해 우리가. 그치? 이걸 많이 하고. 두 번째, 드물게 모두 있을 것이다. y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때도 드물게 종종 있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두 있다. 어떤 특정한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제일 편할 것 같아? 1, 2, 3번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가장 편해요. 길이가 가장 편하고요. 자, 여기가 지금 6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얘네 둘이 같다는 건 뭐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요 x 길이를 하나를 치환합니다. 그래서 얘를 몇으로 할까? m 같은 걸로 둘까요? m 같은 걸로 이렇게 둘까요? 자, 그럼 이제 C의 좌표가 나오거든요. C의 좌표 어떻게 되죠? X 좌표 뭐가 돼요? 6-m이 돼요. 6-m. 자, B의 X 좌표 뭐가 돼요? 6-2m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항상 Y 좌표 뭘로 써라? 지수함수에 대입한 걸 써라. 지수함수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에 3-m이 되고요. 자, 얘는요. 여기 대입하면 A에 6-2m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해라? y좌표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면서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달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y좌표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죠? y좌표, 이 녀석의 y좌표랑 이 녀석의 y좌표가 무슨 관계가 있지 지금? 두 배가 되는 관계가 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를 할 거야? a에 3-m제곱에다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a에 6-2m이 될 거고, 우리 지수 치환 방정식 항상 치환해서 해결하죠. 그죠? 누굴 치환할 거야? a에 하나로 통을 해서 한 번에 할 겁니다. 자, 그 녀석 a에 3-m제곱을 통으로 치환할 거예요. 자, 얘를 라지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a의 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만 하고요. 그렇죠? 자, 얘가 또 안 보이면 식을 세워놓고도 못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이 a는 a제곱이니까 a는 몇이다? 2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a가 2였다.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만큼 길이가 그럼 몇이라는 겁니까? 얘가 a였는데요. 길이가 몇이라고요? 2라고요. 요만큼이 2죠, 그죠? 네. 자, 그럼 나왔어요. 자, 기울기 몇 짜리였어요, 이거? -3이었으니까 요만큼 길이 같은 몇이에요? -3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그렇지. 2가 3분의 2구나. m이 3분의 2라는 게 이끌어집니다. 이러면서 기울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라지 a가 뭐였다고? a의 3-m이었죠. 그쵸? 근데 m이 기울기 조건 때문에 뭐가 됐다고? 3분의 2가 됐으니까 2는 a의 3분의 뭐가 됩니까? 7이 되고요. 자, 지수 이동으로 3분의 7제곱을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따라서 a는 2의 7분의 3 지수 이동이 된다. 이 패턴이 지수로 구함수에서 요새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 좀 익혀놔야 될 것 같아. 미지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10번, 12번에 자주 위치하고, 그러니까 내가 준 숙제도 보면은 아마 너네 막힌 문제가 다 이런 형태일 거야 지금. 그치? 이거 두 문제가 아마 들어있거든 숙제. 11번 등차 수열. 자, AN 등차고요. 자,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하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하나 끼워놓고 새롭게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잡는 것도 사실 요새 잘 나오는 형태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BN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등차 수열밖에 없어. 등차 수열로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BN에 대한 정보를 다 뭘로 바꾼다? AN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게 키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AN으로 바꿔보자고. 대입만 하면 돼요.
자, B4에서 B3을 뺍니다. B4는 뭐예요? A4 플러스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A1, A2, A3, A4 다 쓰면 돼요. B3은 원래 처음 보는 시그마식의 수열이 있으면 그냥 다 풀어 쓰는 거야. 1, 2, 3 이거 두 개를 빼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좌변이 뭐가 될 거예요? A4 빼기 A3 등차 수열이니까 A4에서 A3을 빼면 뭐죠? B죠. 공차입니다. 공차. 자, 그 다음에 1, 2, 3, 4에서 1, 2, 3을 날렸으니까 뭐만 남았어? A4만 남았습니다. A4에서 D만큼 하나 올라가면 뭘로 바뀌죠? A5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A5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BN에 대한 정보지만 우리는 뭘 뽑을 수 있다? AN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 있다. 이게 그 포인트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B9가 12라는 식을 세워야겠어. 그치? 자, 그럼 B9는 어떻게 되는데? A9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9까지 지문아 등차 수열인데 1, 2, 3, 4, 5, 6, 7, 8, 9를 다 더하고 싶어? 한 번에 쓰자고. 뭐지? 9? 그렇지. 내가 등차 수열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항상 대칭성이 있다. 수열의 합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난다. 항상. 그렇지? 등차 중앙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N도 뭘로 가능한 거야? AN으로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A9 플러스 9A5는 12라고 굉장히 단순한 연립방정식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A5가 1이었으니까 A9는 몇입니까? A5가 1이니까 A9는 몇이에요? 2분의 7이라고요? 잠깐만, A5가 1이라고. 1이라고. 3이죠, 그죠? 그래서 A9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A5가 1이고 A9가 3이니까 두 개를 빼면 몇 D? 4D가 몇이다? 2다. 그래서 D는 몇이다?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올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 B10을 구해달래요. B10은 뭡니까? A10부터 자, 1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이야. 역시나 뭘로 표현하라고? 중앙으로 표현하라고. 자, 중앙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2분의 중앙 누구로 쓸 거예요? 중앙 내 맘이야 사실. 그치? 모르면 뭘로 써? 초항 마지막 칸. 그치?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있다고요? 1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10개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사실 이거 변형하는 게 더 좋죠. 우리 알고 있는 걸로. 우리 뭐 알고 있어요? 5번째 항 알고요. 또 뭐 알아요? 9번째 항. 근데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그지? 나는 5번째 항으로 가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의 합은 5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랑 합이랑 같아? 5번째랑? 6번째 항이랑 같죠. 어떻게 찾는다고? 대칭성이 있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1번, 10번 더해서 몇? 11. 그니까 5랑 몇이랑 더했나? 6이랑 더한 값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 그러면 A5가 아까 몇이었다고? 1. 자, 그럼 A6은요 공차만큼 한 번 더 가야 돼요. 2분의 3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A10은요 A9에서 공차만큼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렇지. 다 찾았다 이거. 자, 그래서 B10은 어떻게 됐다? 2분의 7 더하기 약분하면 5배가 되고요. 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2분의 5가 몇 개? 그니까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2가 되면서 16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맞췄다면 나쁘지 않다. 등차 수열을 참 잘 이해하고 있다. 자, 12번. 이번에 이제 내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같은데, 그치? 혹시나 적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뀔까 이제 기대하면서 내봤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P제곱.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자, 이거를 이제 평행 이동을 그대로 한 거예요. 원래는 이차 함수가 여기도 있던 거지, 그치?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평행 이동했어요. 평행 이동해서 얘를 이렇게 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이 지금 뭐냐면 fx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제곱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자, 빨간색은 얘를 q만큼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fx-q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넓이를 s2, 요 넓이를 s1이라고 했을 때 s1이랑 s2 같다. 그 다음에 fq는 마이너스 28이다. 이거 두 개 줬습니다. 자, 이거 이제 푸는 거야. 적분 구간이 겹치잖아 지금 두 녀석이, 그치? 그럼 이 녀석은 그 유형이 아니야. 요 녀석 넓이를 빼기로 바꿔가지고 이걸 정적분식으로 바꾸는 이 유형이 아니라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뭐였지? 채워요. 맞아. 이 왼쪽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쉬운 도형으로 바꾸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S3이라고 명명하고, 사실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야? 양변에 S3을 더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S1 더하기 S3의 모양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반토막에 대한 넓이야, 그치? 요 2차 함수의 반토막에 대한 넓이야, 얘는. 근데 얘는 뭡니까? S2랑 S3은요? 똑같은 2차 함수인데 어딜 쓰겠다는 겁니까? 바깥에 여길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요. 여길 쓰겠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개를 뭐 하고 싶죠? 네. 더하면 뭐가 될 겁니까? 사각형. 그치.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여기에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직사각형의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두 개를 더하면 딱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할 생각이야. 이 직사각형 넓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자, 얘가 지금 x는 0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럼 여기 x값은 뭐예요? 몇 만큼 평행이동했어요? q만큼. 그러니까 몇이에요? q예요. 자, 그다음 높이가 뭘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qp제곱. 그럼 이 절반이 이 녀석은 뭐다? 2분의 1의 p제곱 q일 것이다. 이거를 요걸로 알아낼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사실 이 도형을 넓이를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이야. 그치? 왜? 2차 함수의 정적분 값이잖아, 그냥.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실근을 좀 알아야겠어. 얘 실근이 뭐가 생기죠, 지금? 마이너스 p랑 플러스 p가 생기죠. 여기가 실근이 p겠네요. 그쵸? 자, 그럼 뭐만 하면 되니까? 0부터 p까지 얘를 적분만 하면은 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S1 더하기 S3은 뭐라고 쓸 겁니까? 0부터 p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제곱 dx.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p세제곱 p세제곱. 그러니까 그렇지, 3분의 2p 세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이 뭐에 해당한다고 지금? 그렇죠, 2분의 1 p제곱 q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p제곱 날려버리고 뭐만 남아요? 3분의 2 p는 2분의 1 q가 되고. 자, 그래서 p와 q의 관계식을 잡아보면 p는 4분의 3 q. 자, pq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 설정해 놓을 수 있고 문자 하나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여기로 갈 거예요. 연립할 소스를 하나 줬죠, 그죠? 자, 그래서 fx가 이건데 여기다 q를 집어넣어 보래요. q를. 자,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p제곱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p 대신에 뭘 쓰자고요? 4분의 3 q제곱을 쓰자고. p 대신에 4분의 3 q제곱을 써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q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9 q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7 q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돌리고 7 약분해주고 자 그래서 14 넘기면 64 그래서 따라서 q는 8. 그렇지 p는 6 자 pq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뭡니까? 모구알의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S2를 구해달래. S2만 어떻게 구하지? 이제 또 여기서 생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S2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함수 다 아는데 뭐 고민해. 그치? 자 S2가 지금 무슨 형태일 거야? 대칭 형태일 거야. 어디에 대해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니까 이 녀석 어떻게 써? 반쪽이면 왼쪽이랑 오른쪽 넓이가 어떻게 써? 같겠지. 그럼 이 반 절반만 구하자. 그럼 이 절반만 구할 거면 자 f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랑 뭐로 둘러싸인 녀석이지 이거? 이거 관여하는 함수 좀 보세요. 관여하는 함수 좀 보세요. 누구랑 누구예요? fx랑 y는 p제곱으로 둘러싸인 거죠.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여기로 둘러싸인 거를 요만큼 찔끔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아니에요? 이 정적분식을 세워야겠죠.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요 녀석의 x좌표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찾는 게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자 여기 0이었어. 여기 뭐였다고? 8이었어. 어디에요? 4점. 여기가 4점. 정확히 똑같이 평행이동을 우리가 8만큼 이루어진 녀석의 교점이니까 중앙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자 정적분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자 넓이니까 플러스로 할 거야? 마이너스로 할 거야? 플러스로 하고 싶으면 누구에서 누굴 빼야 합니까? p제곱에서 fx를 빼야죠. p제곱에서 fx를 빼면 뭐만 남죠? x제곱만 남죠. 자 계산하면 3분의 64가 되고요. 우리 S2는 그래서 이거의 몇 배? 2배니까 3분의 128이 답이 됩니다. 그죠? 못 풀 문제는 아니다. 그치? 근데 12번에서 이 정도 계산 사이즈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계산이 좀 많은데. 그치? 적분은 원래 계산이 많아. 근데 복잡할수록 구조만 잘 이해하면 사실 이거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었을 거야. 보면서. 그렇지? 막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그 유형대로 배워서 할 때는 나 좀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이게 시험으로 만나면 또 별로 막 장치를 안 걸었는데 어렵게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쉬는 시간 주고 싶거든. 근데 쉬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좀만 참아. (13, 14는) 좀 어려워. 원래 좀 어려워. 근데 그래도 들어봐. 원래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원래 어려운 파트야. 내가 항상 되죠. 수투에서 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자,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g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px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f dt. 우리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만나면은 행동 강령이 있어. 첫 번째 뭐부터 하지? 대입부터 해. x에 뭐부터 넣어? 1 넣고 또 0 넣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일단 패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미분해. G'은 xfx 빼기 fx.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다들 왔을 것 같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묶어놓으면 더 이쁘고. 자, 기억에서 뭘 물어봤지? G'1은 0이다. 참이야? 오케이. 자,
자 여기까지 못 푸는 사람은 없고. 자 니은 여기부터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어려운데. 자 fx가 몇 차 함수야? 이거 개형 추론 문제야. 자 결국 g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죠? g 프라임 x 2차 함수죠. 이거 2차 함수입니다. 이게 2차예요. 2차 함수인데 어디에 실근을 하나 품고 있는? 1의 실근을 하나 품고 있는. 그래서 1의 실근을 하나 품고 있는 2차 함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개형을 이제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실근 1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근데 fx가 1차 함수니까 실근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 실근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볼 거고, 이 왼쪽은 지금 아래로 블록을 갈 거고요. 여기는 위로 블록을 갈 겁니다. 이 직선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아래로 블록일 때 그림을 그릴 건데, 자 fx가 실근이 1보다 어디에 가질 때? 1보다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먼저 하자. 자 오른쪽에 가지면 이제 어떻게 그린대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 fx는요? 자 두 개를 곱해서 아래로 블록이 떴다는 건 이거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는 거고, 이 직선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순간이고 실근은 어디서 가졌다고? 1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이 그림에다 fx를 내가 얹어 그릴게.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근을 지나면서 길게 어떤? 양수인, 증가하는 이런 fx일 거야. 개형을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근을 어디 가질 수도 있어? 왼쪽. 1과 같. 오케이. 왼쪽에 가질 수도 있어. 자 1보다 왼쪽에 가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역시나 그러면 fx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에 근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fx.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질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자 그럼 fx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일 거야.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뭘 그리겠다? 위로 블록을 그리겠다. 자 그러면 1보다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오른쪽에서 가질 수도 있다. 자 이 실근을 가질 건데 이번에는 증가야 감소야? 이번엔 감소야. fx가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서 가질 수 있었을 거야. 자 이러면 여기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에서 접했을 수도 있어. 자 역시나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게 이 녀석의 모든 개형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사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이거 안 그려도 찾긴 찾을 수 있는데 좀 힘들었을 거야. 자 니은부터 보자. 니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f1이 0보다 작으면 gx는 x는 1에서 극대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데 여기서 실전적인 교훈은 이거야.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우리 게 아니야. 지금은. 맞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6개 개형 추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 만나면 빨리 던지는 거야. 빨리 던지고 잘 찍어야지.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최다 정답은 어디게? 5번이 제일 많아. 그래서 5번 아니면 하나 빠진 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러니까 그거 찍고 빨리 다음 거 가야지 우리는. 자 그러면 자 f1이 0보다 작은 것만 골라내는 거야. 자 f1 0보다 지금 커 작아. 작아. 이거 선택할 거야. 자 f1 0보다 커 작아. 커. f1 0이야. f1 커. 우리 지금 뭐 작은 거 고르는 거지. 안 돼. 자 f1 작아. 이거. 자 이거 두 개만 이제 가능하다. 니은은 그지? 자 이때 gx가 극대인지 좀 보자. 자 우리 극대 극소는 뭐 보는 거야? g'x의 실근 구성을 보는 거야. 그치? 자 g'x를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다 그려놨잖아. 이 노란색들이 다 g'x였어. 자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려면 증가하면서 실근을 가져야 돼? 감소하면서 실근을 가져야 돼? 감소하면서 실근을 가져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그림의 실근을 가져야 극대가 나온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두 개가 지금, 자,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극대가 확실해? 이래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입하고 있어. 극대야. 그치?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입하고 있어. 극대야. 니은 참이다. 자, 디귿. 디귿을 보니까 F1이 3이고, 자, 얘는 이제 부호가 아니라 식이 나왔다는 건 뭐야? 계산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자, F1이 3이고 G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면 G' 0은 마이너스 1다. 자, 그럼 잘 봐봐. 자, 여기서 니은까지 해서 힌트를 줬잖아. F1이 지금 양수가 나왔어. 자, 어떤 그래프를 선택할 거야? 0보다 커? 오케이. 자, 또 0보다 큰 거 있어. 0보다 커?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디귿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럼 F1이 0보다 큰 상황이면,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지켜보세요. 그럼 극소는 어디서 나와요? 극소는 증가하면서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그래프랑 이 녀석 그래프는 극소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죠? 1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극소가 나오고 있고요. 1에서 극소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g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이면 이라고 한다는 건 G1이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F1이 3이라는 거 잡아냈고 G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연립할 생각이야. 잘 보세요.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자,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F1이 3이다. 그 다음에 G1이 마이너스 2다. 자, F1은 지금 뭔지 몰라요. 근데 G1은 뭡니까? G1은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TDT였어요.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fx 몇 차 함수라고? 자, 이제 계산을 원하고 있다고. 이제 부호가 아니라 계산이야. 해석이 아니라. 자, 그러면 fx를 뭐라고 잡아놓고 fx를 식 두 개 있어 지금 우리? 이렇게 식 두 개 있어. 연립할 수 있으니까 문자 두 개까지 써도 괜찮은 거잖아. 1차 함수라고. 뭐라고 잡아? 오케이.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연립하자고요. 자, f1은 3이었고요. 0부터 1까지 ftdt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니까? 2니까. 자, 계산하자. mn으로 나타내줘. m 플러스 n은 3. 자, 적분해가지고 대입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해. 2분의 m 플러스 n은 몇이다? 2다. 맞아요? 오케이. 자, 빼면 2분의 m은 1, m은 2, n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1 된다. 여기까지 올 수 있고요. 뭘 구해달래? g 프라임 0을 구해달래. g 프라임 뭐였어? g 프라임 이거였네. 자, g 프라임 0이 뭡니까? g 프라임 0 뭐예요? 0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0.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F0이야. 근데 우리 지금 F0 구한 거 뭐야? 1 참이야? 참이야? 참이다. 뒤에까지 참. 요렇게 할 수 있었다. 나쁘지 않다. 아, 어렵다. 어려운 거 맞고. 지우개 좀 가져올게. 자, 빠르게 해설해보자. 14번. 근데 원래 14번 원래 사인 코사인 항상 어려웠잖아. 우리 실제로 해봤을 때도. 그치? 항상 어려웠어. 근데 이거 8개월 동안 하잖아. 이거 계속하면 너네 맞출 수 있어. 얘는 발상적으로 선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선 넘고 막 이런 게 없어. 맨날 나오는 패턴이 있어. 자, A
B. 근데 너네가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었어. 자, 지금 AH가 4분의 5고요. 그 다음에 BH가 4분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호 BC 위에 있답니다. 여기 위에 있대요. 그래서 어딘가 B를 맘대로 내가 찍어볼게요. 대충 찍었어.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 이어봐야겠네. 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분의 사인값 몰라 귀찮아 알파 4분의 사인값 베타 3분의 사인값 감마라고 합시다. 사인의 B는 무슨 B를 주는 것이다? 어디 B? 어디 길이 B?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다. 대변의 길이가 5대 4대 3의 길이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알파가 어딘지 지금 표시를 좀 해볼게. 알파가 어디였냐면 ABC였어. ABC 여기가 알파네. 여기에 마주보는 변이 이제 OK인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CBD, CBD 여기가 베타네. 자, 그 다음에 BCD면은 여기가 감마네. 자, 이제 길이를 얘기해야죠. 알파 마주보는 거 몇 K? 5K. 베타 마주보는 거 4K. 감마 마주보는 거. 여기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돼. 아직 발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못 왔다면은 내가 이제 이걸 복습을 좀 해야겠다고 느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 봐야겠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를 잘 놓고 보는 거야. 우리가 항상 사인 코사인 뚫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가장 정보가 많은 삼각형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자, 정보가 가장 많은 삼각형 누구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BCD도 많아. 그치? BCD 변 길이 2개 B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모두 괜찮아. ABC도 한 변 알고 한 변 OK인 거 알고.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정보가 있어 이거? 직각 정보가 있어. 여기 직각 정보. 직각 삼각형은 사실 사기야. 사인 코사인에서 가장 좋은 게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야. 정보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삼각형을 먼저 골라버려. 왜냐면 이 삼각형은 각이 하나 주어진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치? 각 하나 길이 하나가 주어진 거니까 얘보다 정보가 많은 건 사실 없어. 나머지는 우리 비율만 알지 정확히 길이는 모르거든. 그치? 자, 요걸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널찍하게 봐봐. 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 연결해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지금 내접하고 있어?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 자, 내접 사각형을 만나면 우리 뭐 하기로 반응했어?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이? 같다. 오씨, 큰일 나지. 마주보는 대각이 파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내가 세타로 잡아 본다면, 그치?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까지 오면은 너네 계획이 좀 서나? 아니야, 아직 안 보여. 그럼 잘 봐, 조금 더 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이 왜 사기냐? 코사인 세타를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뽑아내는 코사인 세타를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뒷변분의 밑변이니까 5K분의 4분의 5고 그러면 4K분의 1이 되겠다. 정분수 계산해보면 되지, 그치? 계산해보면 이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얘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어디 코사인을 알게 됐다는 거?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코사인 값을 또 알게 됐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도 하나 뽑아낼 수 있다. 무슨 정보? 뭐 쓸 거야?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지.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의 제곱을 뽑아내겠다는 생각. BC의 제곱은? 자, 코사인 법칙 불러봐. 25K 제곱. 자, 마이너스 4K, 3K, 그 다음에 2배가 있었고, 그치? 2AB 코사인. 코사인이 뭐야, 근데? 아니야. 파이만 세타잖아. 그치? 이거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쵸? 자, 그래서 뭐만 남아요? 6K만 남죠.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 끝났어. 자,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줘서 모아주는 시간이 돼야 돼. 자, 그럼 잘 봐봐. 빨간색에 있는 삼각형 분석 다 했고요. 노란색에 있는 삼각형 분석 다 했어요. 이 두 개의 정보를 하나의 삼각형을 이제 모을 겁니다. 어디로?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으로. 얘로 정보를 끌어서 모을 거예요. 얘도 모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때문에 얘로 끌어 모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4분의 11이라는 정보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알아냈는데 이게 뭐였다? 루트 25k 제곱 플러스 6k였다는 거고, 이 길이를 k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확신이 들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 5k이고 4분의 5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5k 제곱에서 뭘 뺀? 마이너스 25분의 16을 빼는 값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피타고라스로 k가 또 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요? 어? 아, 미안. 26분의 2죠. 16분의 2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25k 제곱 사라지고요. 아, 16분의 25에다가 뭘 더해줘요? 16분의 121이요. 자, 그래서 25k 제곱 사라지면서 이 k는 16분의 뭐가 됩니까? 96. 6. 따라서 k는 1이 나온다. 오케이. 자, 뭐고요? 원시의 넓이. 자, 원시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는 뭐 하면 돼? 사인 법칙만 한번 쓰면 돼.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자, 내접하는 삼각형 제일 좋은 거 뭐야? 이거 노란색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노란색에 대한 정보를 씁니다. 자, 그럼 노란색. 자, 여기 4고요. 여기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왔습니까? 루트 31이 나왔는데 요만큼이 파이만 세타였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코사인 값이 몇이었다고?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은 몇이에요? 4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대변은 루트 31은 뭐예요? 지름에다가 사인 곱하는 거죠. 2r 사인 이게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r은 뭐가 됩니까? 루트 15분의 2루트 31이 되고요. 원의 넓이는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된다? 15분의 30 곱하기 4니까 124 파이가 되겠다. 2번이 되겠다. 그래서 14번은 요 정도 사이즈. 근데 9시 오버된다고 막 큰일 나진 않지. 그치?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수업을 9시까지로 잡기를 너무 잘했어. 10시 넘으면 불법이잖아. 왜? 몇 번 해야 돼? 이제? 18번? 아니 18번 있잖아. 이게 내가 너무 강조하는 게 있어. 이거 돼? 안 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아예 다른 수열이다.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수열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봐라? 이거 하나 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따로 봐야 돼. 예수열 전혀 관계없다. AK랑 AK 제곱은 상관이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한다? 얘를 라지 A로 치환한다면 얘는 라지 B로 치환을 하자. 얘기 기억나죠? 그죠? 그 문제죠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18번을 자, 시그마 1부터 6까지 AN의 제곱 플러스 N 이거 나와있고요. 시그마 1부터 6까지 이 A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쵸? 자, 누굴 치환하라고? 얘를 치환하자고. B라고. 얘를요? A로 치환합시다.
자, 계산 좀 해보자. 이 녀석 시그마 풀어가지고. 시그마 푼 게 지금 B라고 시작했어요. B 플러스. 자,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몇이에요? 21. 자, 2 A가 되고요. 자, 1부터 6까지 1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다 더했더니 90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B-2가 몇이다? 70이다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1부터 6까지 AN-1의 제곱이잖아. 그치? 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전개할 수밖에 없다. 시그마는 곱하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니까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치환한 녀석으로 바꿔주면 얘는 B, 얘는 알았어 2A, 그 다음에 얘는 1이 없으면 큰일 나고 6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죠. 그죠? 19번 해야 돼? 아, 솔직히 이건 다 맞췄지. 그치? 맞지? 아, 오케이. 20번. 자, 삼각함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본다. 주기성과 대칭성. 그거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fx는 a sin bx 플러스 2라고 하고요. 자, 기준선 어디? 그치, 상상이 항상 기준선이고, 그치? 자, 여기다 사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최대값 어디? 진폭이 a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뭘 넣겠다? y는 5를 넣겠다. 그럼 이 최대값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을 x1, x2, x3, x4라고 얘기하겠다. 자, 근데 x1이 몇이다? 4분의 8. x4는 2파이. 자, 그러면 얘기해. x1과 x4는 주기성이야, 대칭성이야? 대칭성이야. x1과 x4는 대칭성이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대칭축을 할 수가 있어. 자, 이 녀석 대칭축 어디야? 여기가 될 거야, 맞아? 자, 두 개를 더하면 대칭축의 2배니까 두 개 더하면 몇이야? 4분의 9파이고 대칭축이 그럼 몇이다? 끝났어. 자, 8분의 9파이가 여기에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숙제 중에 이게 있었을 거야.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2,0에서 한번 접한다 이런 문제 하나 있거든. 식을 한 개이다. 풀었어? 얘가 몇 분의 몇 축이다 하는 식을 세웠어? 안 했어요? 숙제 안 했어요? 숙제 풀면서 있는데 이거 10번 때 얘가 몇 축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4분의 3주기가 몇이다? 몇이다? 2다. 주기가 몇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있거든. 기출 중에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몇 주기에 해당합니까? 지금 4분의 3주기에 해당하죠. 얘가 4분의 3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몇입니까? 여기다 몇을 곱해야 이게 됩니까? 몇을 곱해야 돼요? 주기는? 어떻게 3분의 4에다가 2를 곱해야 8이 되고 3에다가 3을 곱해야 9가 되는데 2분의 3파이잖아. 이걸로 주기 정보를 잡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기성 아니면 대칭성을 줄 건데 얘는 대칭성을 주는 거니까 대칭축의 좌표를 주는 것이다. 만약에 주기성을 줬다면 그건 더 쉽지. 주기로 바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주기가 2분의 3파이니까 b 값을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왜? 주기 원래 2파이짜리를 x의 개수의 역수로 곱해버리면 얘가 몇이다? 2분의 3파이다. 자, 따라서 b는 자, b하고 얘 이게 역수로 덤기면 3분의 4가 된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4분의 파이가 있었어요. 그쵸? 이 녀석 넣으면 몇이 나와야 돼요? 5가 나온다는 얘기로 a까지 찾아줘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fx를 다시 쓰면 a sin 3분의 4
파이가 빠졌지. 미안해. 파이가 맞구나. 3분의 4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f 몇이? 4분의 8. 자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뭐예요? 3분의 8. 사인 3분의 8 빨리 얘기해. 그치. 2분의 루트 3 a 플러스 2가 5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몇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a는 몇입니까? 2루트 3. 자, 그래서 다 구했어. a는 2루트 3, b는 3분의 4.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a제곱 곱하기 b. a제곱 곱하기 b는 몇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4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 20번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다. 괜찮다. 자, 21번 원래 뺄라다가 이제 보너스로 쉬운 21번 느낌으로 하나 넣었어요. 원래는 21번 이 정도 쉽지 않아? 엄청 어려워. 원래는 그냥 바로 던져야 돼. 근데 혹시나 이제 너무 문제를 빼면은 약간 심심해가지고. 자, 로그 AX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단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먼저 그려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왔어. 주제는 뭐야? 역함수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그치? 주제는 무조건 이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역함수 안 쓰면 뭔가 잘못된 거야. 로그에 AX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함수 이렇게 있는데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라? 둘이 역함수 관계인가? 확인해봤더니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역함수의 평행이동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얘를 역함수 뒤집으면 AX제곱. A의 X제곱은 얘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누구랑 누가 대응점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바로 y는 x 대칭 대응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얘기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지금 뭐라 했냐면 여기 이제 원점이 있어요. 원점을 여기다 놓자. 여기 원점이 있어요. O가 있고 얘가 지금 A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하죠. 근데 잘 봐봐. 얘 기울기 무엇이었어? 그러면 제 기울기 몇이야? 그러니까 저 직선 뭐야 그러면? 그치, 얘가 y는 x다. 내가 얘기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대응을 갖고 있다. 누가? 이 두 개의 점이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비유 관계를 하나 줬거든. A, B를 H가 1대2로 내분한 점이래. 그러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이 지금 1대2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랑 뭐가 같은 거 알고 있어? 요만큼이 같은 걸 알고 있어.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 y는 x 대칭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맞아? 자, 그러면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1이었어. 그럼 요만큼 1이니까 얘도 1이고. 그럼 이만큼은 다 같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은 3등분점이었다는 걸 알아내야 되고. 그렇지? 자, 근데 아직 지금 관계를 안 본 게 있어. 요 함수랑 요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었지? 평행이동. 몇? 1, 1짜리. 1, 1짜리 평행이동이니까 요 길이가 1, 1이다. 그럼 요 길이도 1, 1이다. 요 길이도 다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다 찾아놓고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9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네. 오케이. 그러면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OAB를 떼서 옵니다. 이거 OAB. O A
길이가 나왔어요. 이 길이 몇이에요? 3, 3짜리였거든. 근데 넓이가 몇이었다고 이 삼각형이? 2분의 9였다. 자, 밑변이 3루트 2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높이 몇이에요? 곱해서 몇이 나오면 되는 거야? 2분의 하기 전에 곱해서 9가 나오면 되니까 9가 나오면 돼. 그럼 루트 2 없애고. 그렇지. 자, 그럼 다 왔어? 자, 얘 기울기 1짜리였잖아. 그치? 그럼 x, y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뭐만 하면 돼? 루트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 가지고 아니야. 루트 2분의 3을 루트 2로 나눠. 루트 2로 나눠. 2분의 3. 여기도? 좌표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몇몇 평의 이동? 1, 1평의 이동. 어디? 컴마? 얘가 어디 위에 점이었다? 로그 ax 위에 점이었다. 이걸로 a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많이 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보자마자 반응이 안 되고 뭔가 더디다.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천천히. 다시 몇 번 하면 돼. 우리 이제서야 수원수투가 진도가 끝났거든, 개념이. 자, 그러면 2분의 5,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때요? 2분의 1은 로그 a의 2분의 5가 될 거고요.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면 a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5가 되고요. 자, 지수 이동을 하면 a는 4분의 25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20 곱하기 a는 125가 된다. 여기까지가 공통. 그래서 아마 한 13, 14? 그 두 개 말고는 좀 할만하지 않나. 그렇지? 들으니까 괜찮다. 자, 확성. 문제는 너네 확통이 지금 3점도 틀리는 실력이어가지고 이걸 좀 빨리 메꿔야 될 것 같아. 확통을. 빨리 메꿔야 될 것 같아. 3점 틀리면 안 돼. 어디부터 할까? 27번. 자, 참고로 길찾기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 하지만 3월 한정이야 이거는. 완전. 그래서 사실은 3월에는 확통을 좀 못 봐와도 내가 뭐라 하지 않아. 왜냐면 수능에 안 나오는 주제가 상당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하지만 방법은 알아야죠. 왜냐면 이거 그냥 알면 바로 맞출 수 있거든. 어렵지 않거든. 자, A, P, Q, R, P 이렇게 되고요. 자, P를 지나면 R을 지난다. Q를 지나면 R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하면 P 또는 Q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A에서 P를 가야 돼. 그래서 A에서 P를 가면 반드시 어디를 들려야 된다고? R을 들리고 B를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A에서 Q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Q를 간다면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R을 들리지 말고 가야 돼요. 무슨 사건? 이 사건 가야죠. 자, 그럼 뭐야? A, Q 들렸다가 어디로 바로 가는 거에서? B로 바로 가는 거에서 뭘 빼겠다? 그렇지, R을 들렸다가 하는 걸 빼겠다는 거죠. 이 구조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길이 찾기는 뭐야? 화살표 하나당 경우의 수가 부여된다고 가르쳐줬고, 자, 화살표 하나에 숫자가 하나씩 부여가 됩니다. 자, A, P 가는 거 당연히 몇 가지예요? 안 셀게요. 그럼 P에서 R 가는 거냐? 몇 C면? 몇 C면? 5C이고요. 자, R에서 B 가는 거는 2C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Q 가는 거 한 가지니까 안 셀게. QB는? 자, Q에서 B까지 한 번에 가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C3. 자, 그 다음에 A, Q 한 가지니까 안 세고. 자, QR은 5C 곱하기 RB는 21.
요거를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몇입니까? 1번은 20. 자, 2번은 35에서 20을 뺐으니까 그래서 합산은 저는 5개. 맞았어? 잘했어. 학생 세계 궁금하잖아? 궁금? 안 궁금해? 지금 이 4점 3개를 다 맞출 실력은 우리 안 되지만 일단은 학생 3점을 깔끔하게 다 맞춰오는 걸 목표로 하되 응? 그럼 어떤 느낌인가? 일단 감은 봐야지. 무슨 문제들이 등장할 것인가. 그래서 4점 소재가 이번에 경우의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디까지냐면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이번에 3월 시험 범위고 4점에서 소재는 이거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때그때 내거든. 근데 얘는 100%야. 중복조합은 100% 출제고 조합인데 중조. 얘는 100% 출제고 이 3개 중에서 2개가 뭐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몰라. 근데 모르겠어. 그럼 못 찍겠어. 28번. 자, 그럼 얘 주제부터 설정을 해보자고. 확통은 유형 분류가 가장 중요해. 얘가 어느 주제인지. 자, 뭐야? 28번. 1, 2, 4 중에서 7개를 중복을 허락하여서 선택한다. 이게 주제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게 이제 일단 중복순열이거든. 베이스는. 그러니까 베이스는 중복순열인데 근데 여기서 개수 제약이 걸리면 뭘로 바뀐다? 개수 제약이 걸리면 다 까먹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각 자릿수의 합은 3의 배수. 3의 배수. 자, 그냥 각 자리의 곱은 3자리 자릿수. 이걸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는 1, 2, 4밖에 없어요. 그쵸? 자, 1, 2, 4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각 자리의 합으로 케이스를 나눌 거거든요. 자, 수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첫 번째. 자, 나머지가 몇일 수 있어? 3으로 나 나머지가 1일 수 있죠. 나머지가 뭐일 수 있어요? 자, 여기 0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 1인 거 뭐 있어요? 1, 4. 나머지 2인 거 뭐 있어요? 2. 이걸로 구성할 거예요. 자, 몇 자리 뽑아야 된다고? 7자리 뽑아야 된다고. 7자리. 자, 7자리. 그러면 자, 얘를 7개 쓸 거예요. 첫 번째. 2를 가장 많이 쓰면 몇 개입니까? 2만 7개. 자, 이러면 우리가 총 합이 몇이에요? 14. 이거 3의 배수야? 그럼 이게 안 돼. 탈락. 자, 그럼 2를 몇 개 쓸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2 몇 개 쓰고 1을 몇 개 쓸지 이걸 고민한다고. 나머지가 뭐가 나오도록? 0이 나오도록. 더했을 때 3의 배수. 그러면 자, 이 6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7개를 쓰면 뭐였어? 14였어. 6개를 쓰면 뭐가 되게? 숫자가 몇이 줄어? 2가 줄죠. 1이 줄겠지, 그지? 1이 줄잖아. 2에서 1로 바뀌었네. 13이잖아. 그러니까 1을 2개 쓰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속 안 가봐도 되겠어. 그 다음 3의 배수는 뭐겠어? 그러면 1을 몇 개 쓰는 거? 3번. 아니, 3번. 그치, 1을 5번 쓰는 거. 얘가 9가 나오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 뭐만 봅니까? 이렇게 2가지만 보면 된다. 나머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개수의 제약이 걸렸습니다. 하다 보니 개수의 제약이 걸리니까 사실 주제가 뭘로 바뀌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다는 겁니다. 중복 순열에서 개수 제약이 걸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왜냐면 이 숫자를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될 거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11이에요. 그쵸? 근데 이 11 속에서는 사실 나머지로 11 써놓은 거니까 사실 모두 있어요.
4도 있고 1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부 케이스로 나갑니다. 자, 1번의 세부 케이스로 가요. 자, 그럼 뭐 있어요? 1부터 갈까요? 두 번째 뭐 있어요? 1, 4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이 나머지 1인 게 1을 쓰든지 4를 쓰든지 내 선택 아니야?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요? 2를 두 번 쓰고요. 자, 얘는 엄청 많지, 그지? 11111 있고요. 그쵸? 모두 있어요? 11114 있고요. 4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다 할 거야? 이거는 뭐만 하는 거야? 합이 3의 배수인 것만 다 쓴 거야. 그치? 자, 합이 3의 배수인 것만 다 써놨고 이제 무슨 조건으로 추려내야겠어? 각자리 수를 다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세 자리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자, 이거 다 곱하면 몇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어떻게 괜찮다는 소리야. 자, 이거 뭐, 다 곱하면 뭐예요? 안 되죠. 128이죠. 이거 다 곱하면 뭐예요? 아니, 40 곱해가면 되잖아. 되죠. 이거 다 곱하면 뭐예요? 되죠. 아, 이게 몇 제곱이에요? 20. 아홉 개. 9제곱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다 곱하면 뭡니까? 3대요. 100도 없고요. 4배씩 곱해갑니다. 여기 4고요. 여기 16이에요. 한 번 더 곱했으니까 64고요. 한 번 더 곱했으니까 128이고요. 한 번 더 곱했으니까 512고요.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너무 크죠? 맞습니까? 네. 미안해. 얘 안 돼. 1024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되는 거 뭐밖에 없다?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세 개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만 해주면 되겠다. 아, 여기까지 할 시간 없다. 자, 그럼 이게 몇 가지입니까? 몇 팩을? 5팩으로 나눠. 몇 팩을? 7팩을. 그러니까 몇입니까? 7, 6에 다시 2고요. 자, 얘는 5팩, 2팩에 7팩이니까 이 녀석을 2팩으로 한 번 더 나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팩, 2팩, 3팩인데 총 7팩이니까 7, 6, 5, 4에서 4 떼니까 7, 6, 5 다 더하면 273가지. 자, 뒤에 29번, 30번은 이제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뭘 복습해야겠고 뭘 공부해야 될지